이제 담당 설계사가 네. 3대 대면 하자고. 담당 설계사가 박 대표님한테 콜을 한 거예요? 네. 너 나와 이렇게? 네. 아니 박 대표님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웃긴 그 고객분들하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3자 대면을 한번 당하셨다면 그 3자 대면은 어떻게 해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네. 그 중국 음식점을 하시는 네. 고객분이 계셨는데 제주도예요? 네. 네. 보험료를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200만 원이요? 와. 근데 가족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200만 원이 넘었는데 100만 원 정도는 이제 화재보험을 100만 원짜리를 내고 계셨어요. 화재보. 네, 중국집을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화재보험을 불과 2년 전에 들었다가 해지한 다음에 다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2년 있다가 또 가입했다. 네,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설계사분이 네. 이자율이 올라갔으니 깨고 새로 넣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자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깨고 다시 넣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자율이 뭐 어디서 어디로 올랐는데요? 그랬더니 네. 2%에서 2.35인가 뭐 0.5% 정도 차이예요. 이분들이 네. 40대였는데 네네. 다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뭐 병력이 있었어요? 병력은 뭐 남자분은 거의 없었고 여성분은 이제 갑상선 뭐 저하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충분히 표준체로도 가입 가능할 것 같았는데 유병자용 해가지고 두 분만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내고 계셨거든요. 그걸 갱신형. 갱신형으로? 네, 30년 갱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세가 되면은 네. 남자분 것만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게 갱신되는. 진짜 필요한 시기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네.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이제 담당 설계사가 네. 3대 대면 하자고. 담당 설계사가 박 대표님한테 콜을 한 거예요? 네. 너 나와 이렇게? 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만나기 전날 네.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나갔죠 현장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200만 원의 보험료였고 박 대표님은 그 200만 원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화재보험까지 한 250 정도 내고 있는데 네. 다 합쳐서 6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근데 그걸 듣고 그 처음에 계약했던 그 설계사 분이 이거 말이 안 돼. 너 나와. 그래서 3자 대면을 고객과 했다. 맞아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중국집 식탁에 모여 앉아서 이제 원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식탁이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딱 만났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명함을 받아서 이렇게 딱 놨는데 네. 그 뒤를 보세요 이렇게. 그분이? 네. 뒤에 뭐가 명함 있나? 뒤를 보세요. 자격증이 뒤를 있나? 이렇게 봤더니 네. 2019년 연도대상 수상. 이것도 나는 보험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상을 받은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죠. 라는 거를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행동 자체가 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깎아먹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보험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못하지만 주변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죠. 맞아요. 네. 세상에 숨은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왔어요. 이분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맞죠? 예. 갑자기 제가 사장님으로 떡상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컴플레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 남자 사장님을 50만 원짜리를 가입을 시켰는데 너는 왜 그걸 깼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50만 원짜리 상품이 이분이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에 걸리지 않고 70세까지 가게 되면 거의 3배 정도 뛰더라고요. 보험료가요? 네. 그러면 세배 한 150만 원까지 150만 원 정도까지. 왜냐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70세에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물가까지 감안하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고객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제가 되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주변에는 걸려서 납입 면제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쵸. 그럼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 뭐 납입 면제에 대한 얘기를 그 할 수 케이스 있죠. 바이 케이스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세 개의 질병 다 만만한 질병이 아닌데 꼭 걸리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도 납입 면제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물어봤어요. 말기 간질환이 어떤 경우에 납입 면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말기 간질환의 코드는 아세요?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코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기 간질환은 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말기 간질환의 증상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배 복수가 한 달 이상 차야 되고 눈에 영구황달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망도 와야 돼요. 선망까지? 예, 간성혼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막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소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간질환으로서 나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네 가지 기준을 다 맞아야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말기 간질환 담보는 굉장히 싸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쵸. 네. 납입 면제 기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보험에 혹시 모르니까 가입해서 그분도 당연히 뭐 그런 것 때문에 납입 면제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박 대표님께서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대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럼 기준을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한 걸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설계 자체도 문제가 많았고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40대에 안 아픈 사람이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암 진단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젊은 남자. 1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다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들어가 있는 걸 다 걸리고도 살아남는다면 일단 크립토 행성에서 온 거예요.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사실은 확률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의 건강, 가족력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는 모든 담보를 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 그 지켜보시던 중국집 사장님께서 당신이 내 관리자를 그동안 해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분한테? 네. 직접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다 지역사회가 그렇지만 특히 제주에서 이러면 이 되게 끈끈한 그런 게 있는데 아예 그게 그냥 그 한순간에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보면은 사실 그런 거네요. 뭐 영업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내가 많이 알수록 고객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 지급되고 어떤 경우에 보상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는가가 당사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너너무 선명히 밝혀진다면 근데 그거 너무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허혈 심장 진단비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특정 허혈 심장 진단비는 일반적인 허혈 심장 진단비에서 코드가 뭐뭐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와, 진짜 섬뜩하다.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벌써 뇌혈관 허혈성이라는 담보를 손해보험사에서 판 게 적극적으로 판 게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근데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질환 그 코드가 불과 10개 정도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알고 파는 건가? 사실 지금도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질환과 뇌출혈 질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만약에 3자 대면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그쵸. 신뢰가 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신뢰를 얻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고객으로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화재보험을 100만 원짜리를 넣고 깨고 다시 넣었었잖아요. 네, 맞아. 화재보험. 근데 이제 그 대개의 경우 화재보험은 그렇게 100만 원까지 금액을 올렸을 때 보장성 보험하고 똑같은 수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당이 당연히 탐이 나서 그걸 깨고 다시 넣었을 텐데
이분은 그 과정에서만 거의 2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분이 엄청 화가 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금감원 민원이 들어가서 그걸 또 다 돌려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삼자대면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무언가를 판매했을 때 대가가 당장 돌아오진 않더라도 몇 년 후에라도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그게 당장 돌아온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고객을 설득이라도 해보겠는데 그것이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대가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평판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영업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 사례는 그냥 저희가 그냥 지금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진짜 이게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에 제대로 배우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에 내가 만약에 잘 못 배웠어. 그럼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케이스도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딱 시청하시고 박 대표님 같은 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 이게 그런 문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몇 년 전에 그 신문 기자분이 보험에 관련된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썼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한 문턱이 너무 낮다. 그쵸. 진입장벽이 너무 낮죠. 근데 그것은 사실 또 보험 설계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험사가 그동안에 그걸 조장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 각계격파하라고 그냥 전쟁터에다가 내보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총 쏘는 것만 가르쳐주고 전쟁터에다 다 내보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보험 산업에서 잘못되어 왔던 문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아까 삼자대면한 케이스가 너무 재밌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박 대표님은 항상 보험금 청구에 그 뭐 보험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너무 진지해져. 그거는 잘라붙여.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찐인 것 같아. 이게 진짜 보험을 하는 사람은 보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저도 반성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진짜 이 일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과는 완전 다르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 이게 진짜. 난 솔직하게 저는 이런 얘기를 막 편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어떤 세일즈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막 숨긴다고 서로 조직을 뭐 뺏고 하고 결국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세일즈 하는 거 그리고 교육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전파가 되면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요. 하나만 좀 더 여쭤봐도 돼요? 네.